올해도 많은 무용단체들이 이 사업 설명회를 기다리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사무총장 이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사업은요, 2024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청년 무용예술가 양성 사업입니다. 앞에 2024년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이 저희 무용협회와 같이 한 게 2020년이니 벌써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 차가 되었어요. 그런 만큼 이 사업은 저희한테 이제 안정화가 되었고 무용협회와 하나가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바뀐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에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의 전반적인 개요와 그리고 저희 협회가 진행하는 청년 무용예술가 양성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 그리고 추진 실적, 사업 추진 방향, 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잖아요. 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는 일경험과 직업 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의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대한무용협회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의 급여는 월급제가 아닌 1급제로 지급이 됩니다. 이 1급제의 기준은 시급이 되겠는데요. 시급은 올해 11,436원으로 최저시급이 아닌 생활형 임금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근무 형태는 작년과 동일하게 주 5일 하루에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여 기간 역시 작년과 동일해요. 그래서 토탈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18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태까지 뉴딜 사업에 참여한 참여 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참여자가 사직서를 내지 않더라도 자동 퇴사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참여 기간이 얼마였는지, 잔여 기간이 얼마인지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직하시거나 다음 일자리를 선택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참여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저희 대한무용협회에서는 본 사업의 참여자를 위해 참여자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단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참여자의 역량 강화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사업을 참여했던 분들에게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취창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취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무 중이라도 참여자가 원한다면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 서류 제출, 면접, 취창업 박람회 참가, 자격증 시험 응시 등 이런 것들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그런 지원 정책을 펼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협회에는 뉴딜 매니저가 있습니다. 뉴딜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뉴딜 담당자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는 협회로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 저희 네이트오너의 팀룸 있죠? 팀룸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궁금증, 그 다음에 애로사항들을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청년 무용예술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무용인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무용 전공자들이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타이틀에서도 느껴질 수 있듯이 무용 전공자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교두보? 좀 흔한 얘기죠.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단체에 가서 실무 경험을 쌓아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 단체에서 연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는 저희가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는 아시겠지만 3명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기준이 좀 많이 강화돼서 한 단체에 많은 인원을 지원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직무 분야는 세 파트입니다. 행정지원, 제작지원, 실현단원에 해당하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할 텐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무용 분야는 일반 분야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탄력적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은 정규 시간 외에는 추가 근무라든지 초과 근무라든지 야간 근무는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공연했는데 그거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공연하고 뒤에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 사업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딜 사업의 첫 해였던 2020년에는 사업명이 서울형 뉴딜 일자리 청년 무용예술가 인턴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총 73개 단체에 100명의 청년 무용예술가를 취업을 시켰고요. 그때 총 사업비는 2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참여단체 41개 단체에 저희가 50명을 지원을 했고요. 사업비는 총 14억 8,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타이틀이 바뀌었는데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청년 무용예술가 양성사업으로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때 총 52개 단체에 저희가 70명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9,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 2023년이죠. 이때도 동일하게 청년 무용예술가 양성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총 43개 단체에 저희가 70명의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총 사업비는 16억 8,2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50명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인원이 계속 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지원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한 운영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총 인원이 최대 50명으로 제한이 되어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최대 인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청년 무용예술가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간도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시작할 때는 최대 10개월, 한 번에 10개월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8개월로 1차 줄었고 올해는 최대 6개월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기준 자체를 저희가 설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죠. 그렇지만 또 6개월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청년 무용예술가 양성 사업이 이제 곧 시행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열심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업 설명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순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여 단체를 먼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를 선발을 할 텐데요. 일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운영 단체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단체에 협력 단체로 신청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협력 단체로 신청을 했는데 왜 참여 단체로 또 신청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그때 신청해 주신 단체가 너무 많았고 총 인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인력은 50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좀 기준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엄격하게 올해는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자대 지원 신청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참여 단체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먼저 참여 단체 접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공고일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공고일 놓치지 않게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공고일은 2월 29일 목요일부터 3월 10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접수는 3월 4일 월요일부터 3월 10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자 접수 일정입니다. 참여자 접수 일정은 이것이 모두 끝내고
참여단체가 선발이 되면 참여단체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그 일정이 공고기간이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부터 3월 24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접수는 3월 18일 월요일부터 3월 24일 일요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접수는 반드시 이메일 접수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 협회가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이메일이 좀 많거든요. 근데 뉴딜 사업은 반드시 뉴딜_koreadance.org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는 뉴딜_koreadance.org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뭐 저희 댄스 191 대표 메일이라든지 다른 뭐 사업별 메일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메일 접수, 그 다음에 뉴딜_koreadance.org로 접수를 해주시고요. 반드시란 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말은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해 주신 서류들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류 제출 시에 신청서 외에 증빙 서류들 같이 제출해 주시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한글 파일 하나, PDF 파일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파일만 보내주시던지 PDF 파일만 보내주신 경우도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고요. 또 PDF 파일을 막 쪼개서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증빙 서류들을 PDF 하나로 묶어주셔야 되는데 PDF 여러 개로 해주시고 다 보내주실 경우에 저희가 취합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새 탄소 중립권 때문에 저희가 심사지를 출력하지 않아요. 파일로 보내드리는데 일일이 다 심사위원들이 파일을 찾아서 증빙서를 확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PDF 파일로 그리고 한글 파일로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제 서명 누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명과 단체들 직인 누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서류로 자기 제출 서류를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누가 써서 제출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자필 서명하신 부분을 스캔이나 캡처를 해서 붙여주시고요. 한글 파일에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PDF 파일에도 붙여주시면 제일 좋고요. 또 서명 부분에 본인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류를 작성하신 뒤에 출력해서 서명을 하시거나 도장을 찍으셔서 다시 한번 그걸 스캔이나 사진 촬영, 캡처 같은 걸 하셔가지고 서류에다 붙이시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단체 공모 때문에 저희가 협력단체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정말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청에도 참여단체 신청에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명이라든지 저희 조건,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해 주셨을 때는 배제되기가 쉽겠죠. 배제가 거의 원칙이기 때문에 배제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본인의 서류가 심사위원들한테 읽히기도 전에 배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단체와 참여자들의 공고, 접수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공고가 올라간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심사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올해 서류는 이전보다 더 꼼꼼히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명 누락이라든지 증빙 필수 서류 미제출, 그 다음에 한글 파일 하나, PDF 파일 하나라고 제출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과 상이하게 제출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심사에서 탈락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들을 제외한 서류 심사 통과한 단체들로만 대면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지금 대면 심사까지 종료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3월 14일 정도로 끝날 것 같고 3월 15일에 참여자 모집 공고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참여자 선발인데요. 이것도 공고와 접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절차도 참여단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고, 접수, 심사, 발표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심사 역시도 서류 심사, 그 다음에 대면 심사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실 참여자분들께서 서명 누락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서류를 작성했다라는 걸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자필 서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컴퓨터로 작성하시다 보니까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다시 한번 꼭 제출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접수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심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대면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저희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운영단체에 대한 무용협회와 여기에 참여해주신 참여단체, 그리고 참여단체에서 근무하시게 될 참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참여단체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소재한 무용단체여야 되고요. 무용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용 관련 단체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울시에 소재하는 무용 관련 단체로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참여자를 선발해서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제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책상이나 전화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요건이 되어야 되고요. 실현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근무하고 연습할 수 있는 무용 연습실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동일하게 40개 단체 내외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좀 변화되고 강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저희가 운영단체 선발을 했을 때 가장 서울시에서 중점을 뒀던 부분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단체한테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단체한테 주느냐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일반 사무직과는 좀 다른 형태로 근무한다라는 걸 어필을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게 문화예술가 사업이 아니라 뉴딜 일자리 본부 전체 사업이랑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채용하고 나서 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나서 종료가 됐을 시, 사업 종료가 됐을 시 이들의 취업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정규직 전환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규직을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단체의 역량을 아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을 해주실 때 단체의 그런 활동 역량이나 단체의 소재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들이 근무하고 나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연계 계획 또는 단체 내에서 정규직으로 연계가 가능한지 단순히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 근무했던 참여자나 아니면 이 사업 아니더라도 뭐 연수단원이나 잠깐 수습기간을 거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여자에 대한 기준인데 서울시에서의 청년의 기준이 만 18세에서 39세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용 전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용 전공자 기준은 예술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용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로 현재 재학 중이신 분들은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무조건 졸업자여야 하고요. 대학원도 일반 대학원, 그러니까 낮에 수업이 있는 대학원은 불가능하고 직업하면서 할 수 있는 대학원, 예를 들면 야간 대학원, 예를 들면 교육대학원이나 방송통신대 뭐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수료를 마친 분들이나 졸업 유예자들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참여자 기준이 기본이고요. 이것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배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던가 18세 미만 40세 이상이던가 그 다음에 무용 전공자가 아니던지 지금 현재 학생이든 이런 내용들은 배제 대상이 되니까 첨부해드린 자료에서 배제 대상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되고 나서 바로 채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전 교육을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5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전 교육을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 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참여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사전교육은 무조건 90% 이상 출석률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90%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5월 달에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채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그 일정을 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지금 3월 달에 선발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이 무직 상태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선발되고 나서 뭐 다른 일을 잠깐 동안 하시면서 이렇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셔가지고 막상 교육을 다 들으시고 나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 때문에 잠깐 아는 선생님 공연에 출연하는 것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해서 최종 선발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알바하면서 또 이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셔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협회랑 대한무용협회랑 정식 계약을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서울시에서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연에 출연을 시키고 싶으시더라도 이분들의 6개월 동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육은 사전교육과 취업되고 나서의 직무교육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사전교육기간에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사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서울시에 계속 어필을 하긴 했는데 무직이 취업 전까지는 무직이 원칙이라 일단 급여를 받으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시면 안 되시고요. 대신 저희가 교육에 참여하시는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수당을 1인당 1일 25,000원씩 지급을 해드립니다. 얼마 안 되긴 해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요거를 조금 버텨주시길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이 참여해 주신 분들의 수요를 토대로 지금 프로그램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만한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니까요. 오셔서 쭉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양성사업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얻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사전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단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교육 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지금 자료에 보시면 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일정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협회 뉴딜 관련돼서 공고 나는 것들 체크 잘 해주시고 무조건 이 날짜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구직필증 미리 받아놓는 거 잊지 않으셨죠? 구직필증을 너무 늦게 신청해서 못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에 마감 임박해서 구직필증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무직 상태로 계신 분들은 구직필증 빨리 신청을 하셔서 먼저 선점해서 받아주세요. 요즘 구직필증 그렇게 늦게 나오진 않거든요. 오늘 신청하시면 다음 날이면 거의 나와요. 금요일 날 신청하셔도 토요일 날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6개월간 좀 교육을 받아야겠다. 참여단체에 소속돼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사업 통해서 무용계에서 내 몫을 다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울시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직필증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전체 예산으로는 이전보다 좀 삭감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요번에 운영단체 선발 과정에서 최대치인 5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써주신 저희 협회 임원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심 가져주시는 무용단체 그리고 무용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아시겠지만 뉴딜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올해 좀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저희 무용협회에 50명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50명의 무용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대한무용협회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매년 잘해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작년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무용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